안녕하세요. 꿈틀리 주민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 많죠. 그들을 만나보면 고민 보따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나는 잘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없는 것 같다. 개성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고민 가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꿈틀리 마을에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가 생겼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코너인데요. 청소년 고민 상담소 이현호쌤에게 물어보세요. 네, 이런 코너가 새로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얼마 전에 제가 줌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만났는데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왔던 고민들 그리고 그에 대한 저의 답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살 되는 황세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일단 책을 읽기 전에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겉으로는 티를 안 냈는데 제가 국제고를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제 자신을 의심을 했어요. 내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내 영어가 외국으로 대학을 가서 잘 할 수 있을지 거기서부터 의심을 했고, 그렇다고 한국 대학교를 가기에도 너무나 힘든 거죠. 한국 교육과정을 안 따랐으니까 수능도 봐야 되고 검정고시도 봐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이랑 압박감이 되게 컸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1등을 하라, 이걸 잘하라, 완벽하게 하라 그런 강요는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 과거를 돌아보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그렇게 잘 지내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점점 나이가 먹고 내년이면 성인이 되잖아요. 대학 문제도 있고 이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생길 거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컸어요. 근데 지금 내 자신을 봤을 때 제가 잘하는 게 많이 없어요. 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더 영어도 애매하고 특기나 그런 것도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문지우 친구처럼 기타를 잘 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없고 뭔가 동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그런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사람이 죽은 상태로 있었어요. 티는 안 냈어요. 가족들한테도 티는 안 냈고 친구들한테도 티는 안 냈어요. 그냥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딱 이제 책에서 나왔어요. 대표님이 말하신 것처럼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일단 인생은 긴 하나의 타임라인이고 그 인생 전체가 성장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내 안에 더 많은 나와 다른 내가 있고 내가 내 과거를 봤을 때 성장을 했고 앞으로 더 성장할 거란 거를 깨달았어요. 책을 읽고 나서. 그래서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던 압박감을 살짝 놔둘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가장 와닿았던 거는 책을 읽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진짜 저를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잘하는 것도 크게 없고 그렇다고 막 친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막 엄청 좋아서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뭐 하면서 살아가야 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계속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지금 제 자신 있는 제 그대로 제 모습을 좀 더 좋아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찾기 위해서 앞으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나에게 요구를 하고 이런 편견들 있잖아요. 너는 이거를 해야 돼, 너는 뭐 대학을 무조건 가야 돼, 이런 것처럼 이런 압박감에서 좀 더 벗어나서 내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찾아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처음에 기대를 크게 안 했는데 책을 읽고 나서 너무나 잘 읽은 것 같고, 실제로 독서 도화 모임을 하면서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제 인생에 도움이 되었던 책 같아서 잘 읽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두 권의 책 중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 이제 더 많이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얘기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데 이제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별로 잘하는 게 없는 것 같다. 영어가 특별한 것 같지도 않고 막 예술에 특별한 것 같지도 않고 누구처럼 막 어떤 열정이 막 미리 팍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개성이 뚜렷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고민들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뭐 공부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은데 축구를 막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런 게 하나씩은 있는데 나는 그게 딱히 없는 것 같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 상당히 많죠, 사실은. 네, 많은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력하기 이전에 이미 개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황세현 같은 사람은 황세현 하나밖에 없어. 전교 1등이 아무리 황세현을 모방하려고 해도 황세현처럼 못해. 존재 자체로 개성이 있는 거죠. 뭐를 막 영어를 더 잘해서 미술을 더 잘해서 막 존재감을 드러내서 더 개성이 생길 수 있으나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그 자체로 개성이 있다. 이 우주에 단 한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면 좋겠어요. 제가 오마이뉴스 만들 때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뭐냐? 모든 시민은 기자다예요. 모든 시민이 기자다.
우리는 기자 되려면 막 시험 보고 직업 기자 되고 막 어디 언론사에 취직하고 그래야 기자라고 생각했잖아요. 글 잘 쓰고 막. 근데 이걸 바꿔버린 거지, 내가. 모든 시민이 기자라고. 근데 이제 그랬더니 기자 교육받겠다고 이제 시민들이 막 또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기자 학교도 만들었지, 내가. 근데 그 기자 학교에서 내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여러분이 기자 학교에 오셨는데 기자 수업을, 훈련을 받기 전에 이미 여러분은 기자였다. 이미 여러분은 친구한테 들은 새 소식 있으면 딴 친구한테 막 전하고 이미 그 역할을 했었다. 댓글 달고 이미 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자격증을 따야, 어떤 대학에 입학을 해야, 무슨 과에 뭐를 해야 내가 어떤 존재감이 확실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미. 그죠?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요새는 제가 그 새로운 구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20년 전의 구호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거잖아요. 지금 구호는 뭐냐? 20년 됐으니까 새로운 구호, 모토. 그게 뭐냐면 당신의 삶이 미디어다. 그러니까 황세현 씨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자체, 황세현 씨가 어디 SNS에 뭔 글을 올리고 엄마랑 어떻게 대화하고 친구들이랑 어떻게 대화하고 이 자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이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황세현 씨는 우리 7, 8명 얘기하고 있으면서 아까 그 발언을 함으로써 이미 메시지를 전했어, 우리한테. 황세현 씨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왔어. 우리가 어떤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대학을 합격했든 안 했든 이미 삶 자체가 개성 있는 삶이죠, 각자가.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카피하려고 해도 그 사람을 카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하고, 인생 길잖아요, 우리?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이걸로 가지고 가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막 더 좋아하는 거, 더 빠지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를 너무 달달 볶지 마세요. 나는 왜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왜 없나? 나이가 30살, 40살, 50살 됐는데도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지금. 황세현 씨는 엄청나게 빨리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지금 37살에 처음으로 주전선수 됐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축구팀에서. 그러니까 37살 전에는 동네 축구에서도 주전선수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근데 37살에 처음으로 주전선수 됐는데 지금 58세 됐는데 지금까지 축구 재밌다고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9살에 뭐 없다고 해서 나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또 다른 분. 네,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저 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민지호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아직 가고 싶은 고등학교도 없고 이제 좋아하는 건 있어도 이제 그쪽으로 직업이나 고등학교를 선택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잘할 자신감이 없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나중에 나는 뭐 해먹고 살지.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고 인생은 언제나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그때 돼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어요. 책 읽고 되게 감동 많이 받았어요. 아직은 우리가 이제 뭘 막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다 찾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덴마크 선생님들이 삶을 위한 수업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에게 이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완벽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좋아하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도 완벽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내가 막 완벽하게 좋아야지 내가 이걸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막 진짜 심각하게 완벽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한 20% 정도만 좋아해. 30%, 40%. 어떤 사람은 한 50%만 좋아해.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완벽주의라는 트랩에 갇히면 안 되겠다.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빨간색을 우리가 얘기할 때 매우 다양한 표현법이 있죠. 제일 빨간 게 뭐예요? 제일 빨간 거. 시뻘겋다, 막 새빨갛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연한 건 뭐예요? 볼그루족족하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늘 미디어가 책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엄청나게 막 시뻘건. 그래서 그 길로 탁 한 길로 가가지고 막 뭐를 막 탁 성취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만 주로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좋아한다는 것도 저 정도로 좋아해야 좋아하는 건데 나는 진짜 이걸 좋아하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해방되는 것도 나는 좋다고 봐요. 적절하게 좋아하는 것에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적인 사람 있잖아요. 창조적인 사람. 늘 막 창조적이고. 창조적이면 좋죠. 근데 내가 그 오마이뉴스라는 회사를 운영해 보니까 이게 100명의 직원이 지금 있어요. 100명의 직원이. 근데 제일 필요한 진짜 필요해.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주 창조적인 사람일까요? 적당히 창조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덜 창조적인데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제일 필요하냐면 이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 막 모두 다 창조적이어가지고 맨날 새 것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일도 회사에는 또 있잖아요. 내 역할, 그리고 그 내 역할을 사회가 잘 분배해 줄 때. 이게 행복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덴마크 사회가 행복하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막 창조적이고 모든 사람이 막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새빨간 사람부터 불구로 족족한 사람까지 그래 다 자기 역할이 있어. 그거를 인정해주는 사회. 그게 행복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막 너무 그런 강박관념.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진짜로 그래야 좋아하는 것 같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좋아요. 또 다른 분.